이번 주 해외 증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파월의 발언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것이다. 자,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고요. 국내 증시 역시도 제조업에 대한 어떤 호황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시장에 나쁜 재료가 많이 사그라지게 되면서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걱정스럽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시장 전망치는 계속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현대차 임원들이 애플카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미리 팔았다. 그러니까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 그런 의혹 때문에 지금 조사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황상 이제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 어느 정도 수익이 난 것에 대해서 팔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사실 미공개 정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기도 조금 애매할 수 있거든요. 자, 이 내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통해서 국내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으로 더 많은 비중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적표를 받아봤더니 너무나 초라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내 주식은 좀 제법 많이 올라가는 반면에 해외 주식은 오히려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자, 수익률이 오히려 국내 주식보다 더 떨어졌는데 왜 해외 주식을 더 비중을 계속 늘리려고 하는 것일까? 그런 얘기들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2일 또다시 월요일이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다리셨던 월요일이에요. 자, 월요일이 왜 기다려지느냐? 자, 내 주식이 또 얼만큼 올라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생기잖아요. 일단 주식 투자를 하면서부터는 투자에 대한 기대감, 종목에 대한 기대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생각하게 되고 또 그 거래가 진행되는 그 월요일이 그리워지고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중에 중심이 또 성투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도 됐죠? 네. 자, 이번 주 시장 이야기 전망치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클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제 경제를 끌어내렸었던 수치들을 망가뜨렸던 시기가 이제 작년 3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주년이 지나가면서 그때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죠. 많이 회복이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많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좋아지고 있어, 괜찮아지고 있어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은 일단 작년 1월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을 것이고 2분기로 가면 더 많이 좋아지겠죠. 왜냐면 작년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안 좋은 우울한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 2분기 넘어가면서 이제 실적의 어떤 개선, 기대감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시장의 그 주가 상승이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을 것이다. 이런 우려감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전망치보다도 실적이 더 나쁘게 나오게 되면 뭐야? 왜 이거밖에 안 나와? 시장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런 상태에서는 기대가 100으로 쳤을 때 100만큼 올라왔는데 90 정도밖에 발표가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거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실적이 전망치보다 더 좋게 나온다. 그럼 어닝 서프라이즈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 깜짝 놀랬지. 그러면서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실적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봐서는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계속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분기보다도 이제 2분기가 더 기대치를 많이 높일 것 같아요. 2분기의 실적이 작년도에는 굉장히 안 좋았었던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이제 상승세를 타고서 진행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2분기 때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면 긍정적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1분기 때 이제 상장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5% 정도 더 늘어났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2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전망치, 가이던스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취소한다거나 발표를 안 하거나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조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전망치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고 또 발표가 되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파월의 재등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뭐 재등판이라기보다는 파월이 이제 그 뭔가 중심을 이제 계속 잡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 좀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 이야기를 또 하고 뭐 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파월로서는 이게 그 최선의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요.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뭐 인플레이션 괜찮아, 뭐 고용도 괜찮아, 경기 좋아져, 뭐 앞으로 뭐 금리 내릴 거 없어, 뭐 이 얘기 또 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파월 즉 연준의 입장에서도 뭐 여전히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낙관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 좀 보실 수 있겠고요. 뭐 비슷한 언급,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말, 그 기존에 해왔었던 말 그대로 계속 연결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지금 국제금리 같은 경우도 현재 보시면은 1.6%대에서도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국제금리가 뭐 급격하게 오른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당장 시장에 부담 줄 것도 없겠고 또 실적도 기업도 좋다 그러고 파월도 나쁘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해주고 확인시켜 준다라면 여기에선 사실 뭐 부담 가질 내용이 전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좀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른 어떤 변수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축소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기대감은 계속 기존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결돼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뭐 나쁠 게 전혀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해외 시장 이러다 보니까 뭐 국내 시장으로 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종목도 저런 종목도 뭐 시장이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이 들어올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에 제조업 경기가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대다수의 업종에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 이것을 이제 뭘로 생각했느냐? 뭐 지금 보니까 늘어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BSI죠. BSI 제조업 경기 실사 지수. 이 BSI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 BSI 지수는 그 100이 원래 기준이에요. 100이 기준이고 100을 넘어서 얼마만큼 200에 가까이 가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지금 일단 100만 넘어가더라도 경기 호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2분기 시황, 매출, 전망치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100을 넘어섰습니다. 100만 넘어선다 하더라도 살아났다는 얘기고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시점이 경기의 어떤 그 회복 또는 그 경기 부양의 초입 구간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100을 넘어간 수치라는 것은 거기에 걸맞고 또는 그것보다도 또 훨씬 더 좋아지는 모습이겠죠. 예전에 그 리먼 사태 때 같은 경우도요. 경기가 실질적으로 좋아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지표들은 기준선 밑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표는 별로인데 막 그러면서 계속 악재가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지표들이 그것보다 뭐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거기에 부응하거나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느낌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딱히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따로 없을 것 같고요.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런 관점들과 분위기를 그대로 타고 들어가시는 거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오기 좀 편안한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과연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해줄 것인가 뭐 지난 주말장을 봐서는 또 조금 팔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진 합니다. 근데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일단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 줘야 돼요. 그리고 들어올 때 무엇을 가지고 접근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뭐 IT냐 뭐 자동차나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업종으로 들어올 것이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살펴봐야 될 부분이겠죠. 지금은 이제 시황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준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꼭 체크해 보시면서 매매 주체들이 또 이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대형주 위주의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대형주 위주의 매매들이 어떤 식으로 또 어느 업종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그런 부분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 투자하시면 아마도 성공적인 그런 매매, 그 다음에 계좌를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야기는 현대차 임원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애플카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섰는데, 자,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애플카에 대한 부분들, 뭐 협업을 할 것이다, 그런 어떤 찌라시성 정보들이 막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막 올라갔는데 그때는 해명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전혀 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매도를 일단 했죠. 매도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공시가 나와가지고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주가는 폭락하게 되고, 자, 요런 부분이었는데, 자, 누가 보더라도 의심은 좀 가죠. 의심이 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공개되지 않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서 이렇게 매매 이용을 했던 것이냐, 뭐 아니다라고 한다라면 거기서 팔아치울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작용한 것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제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매매 형태만 딱 놓고 봐서는 굉장히 의심이 가요. 왜냐면 공시가 나오기 전에 팔아먹은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적극적으로 이제 반응하지 않았었던 부분들, 주가가 올라갈 때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근데 따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대기업들 보시면 어떤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임원 또는 특수관계인들 막 주식 팔아먹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이런 공시 나갈 것 같은 게 미리 팔아야 되겠다. 정황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의 이거는 100%가 아니고 한 200% 정도 확실하게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할 만한 자료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주가가 올라가서 팔았다, 뭐 임원들이든 특수관계인들이든 늘 하는 말이 그거죠. 시세 차익을 위해서 또는 돈이 필요해서 팔았다, 뭐 등등이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뭐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주가가 올라갔을 때 팔아먹기 위함이고, 팔지 말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시세 차익을 위해서 팔았다, 뭐 돈이 필요해서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는 합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임원들의 조사라는 부분들도 이제 막 여기저기 말들이 많고, 주가가 그 애플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많이 올라간 시점에서 또 많이 내려와 있고 회복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제 제스처를 좀 취해주는 것 정도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제 그 임원들이 판매한 그 주식의 금액도 약 8억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원들이 팔아가지고 뭐 했다, 뭐 이런 정도이긴 하더라도 8억 원 정도면 또 별거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쪽에선 부당이득을 취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어떤 부분들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증명할 수 있는 부분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인데, 금액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봤을 때 8억 원에 대한 매도가 들어갔다, 요게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 애플카에 대한 어떤 협력 안 하겠다라는 공시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서, 그때 시가총액 현대차 그룹 5개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보면 13조 5천억이 증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봤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임원들이 8억 원대 매도해가지고 뭐 그렇게 금액적으로 큰 피해를 받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거 따로게 생각해 보시면은요, 임원들이 팔았다라는 것 자체가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괘씸한 것일 수도 있어요. 임원도 파는 주식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금액적인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투자자들에게 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좀 됐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요, 실제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기간도 오랫동안 잡아내기도 하고 금액도 뭐 그렇게 대단한 금액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해주겠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그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이런 것들에 좀 민감한 부분들이 이제 주가라는 내용들인데, 뭐 지금 이렇게 임원들이 팔아먹었다라고 되어버린다라면, 또 이제 그것도 나쁜 악재가 나오기 전에 팔아먹었다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좀 피곤한 상황이 되는 거겠죠. 뭐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서 약간 도덕성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치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해서 팔았다 저렇게 해서 팔았다 이런 이유들이 있으면 그냥 그걸로 넘어가고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런 정도의 제스처 정도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임원들이, 뭐 그 내부자들이 이제 정보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매매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막기는 어려워요. 막기는 어렵고, 또 뭐 큰 금액이 있거나 아니면 주가 조작에 대한 어떤 정황이 완전하게 포착됐다라면 거기에서의 어떤 뭐 벌금이라든지 그런 건 나올 수 있겠지만, 소비자들이, 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들은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어쩔 건데,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잊혀지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요, 일단 너무 뜨거워라고 한다라면 조금 그냥 경계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뭔가 뜨거워. 이게 진짜면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아니었을 경우는 아주 쪽박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 버렸어. 그럼 그건 내 거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많이 올라갔어. 그러면은 변동성이 나올 때 팔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되는데 자꾸 욕심이 생기잖아. 와, 더 갈 것 같아. 와, 이게 대박이야. 엄청난 뉴스야. 난리 났어. 이런 얘기들 때문에 들어가서 매수를 하게 되시는데 그렇게 되면 꼭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고 하락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100개 중에 한 두어 개 정도, 한 두세 개, 많게 해서 한 5개 정도는 올라가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많이들 물리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그 이슈가 꺾여버리게 되면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커져서 손실을 많이 보고 또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절대 못 받습니다. 만약에 현대차 임원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부당 거래를 이용해가지고 부당 이득을 취직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꼭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은 남들도 다 알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내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똑같은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역발상적인 부분들도 많이 체크하셔야 되겠죠. 네,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뭐 약간 씁쓸한 소식이긴 합니다만, 에이 쌤통이다 이게 아니라요. 그냥 별 볼일 없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차나 이 기아차의 주가도 최근에 이제 변동성 계속 확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에 악재가 좀 많아가지고요. 주가가 쉽게 반등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죠. 국민연금 이야기 갑니다. 또 욕 준비 되셨나요? 네, 욕 일발 장전 발사 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민연금이 지난번에 리밸런싱을 통해 가지고 뭐 국내 주식의 비중 줄인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비중을 줄인 걸로 뭘 하느냐, 해외 주식을 늘리겠다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국내 주식의 비중을 이제 16.8%, 해외 주식은 25.1%로 계속 늘려가는 거. 이게 2018년도부터 진행된 리밸런싱의 효과입니다. 아, 근데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뭐 비중을 낮추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연기금이 계속 매도를 했잖아요. 이게 50일 넘게 그 최장 매도를 하다가 잠깐 이제 기록 계속 세운다 어쩐다 막 떠드니까 여기다 대고 이제 이틀 정도 잠깐 진짜 눈꽃만큼 매수해주고 그다음부터 또 계속 순매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신기록을 중간에 끊기 위해서 매수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잠깐 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이어졌다면 지금 한 80일쯤 되지 않았을까요? 더 됐을까요? 네,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0일이 더 된 것 같네요. 네. 80일쯤? 네, 80일쯤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정도로 이제 매도를 계속 이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 좀 숭악한 일들이죠. 숭악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해외 주식 쪽에 비중을 늘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이것을 잘 보면은요, 국내 주식 쪽에는 비전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차익 실현을 통해서 이런 뽑아낸 자금들을 해외 쪽으로 투자를 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수익률이요, 저쪽도 잘 나오면 상관이 없어요. 잘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해외 쪽에선 수익률이 별로고 국내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팔아치우니까 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꺾여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뭐 청원도 내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이제 연금 국민기금회의인가요? 뭐 그 회의를 통해 가지고 1% 정도 더 늘려야 되겠다. 뭐 그런 식의 결정이 나긴 했습니다. 근데 야, 1% 늘어난다고 해서 뭐 대단한 그런 거는 기대하지 마세요. 뭐 매도를 멈출 수 있을 것이다.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그것도 뭐 전략 전술 뭐 이렇게 딱 정해놓은 비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을 보고 최대, 뭐, 어느 정도까지, 19.8%인가요? 그 정도까지는 보유할 수 있다. 뭐, 딱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3%로, 원래 2%였는데 3%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19.8%까지 보유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거라서, 이거는 크게 기대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뭐,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뭐, 개미들,
투자자들이 이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뭐 리밸런싱 다시 조정해라. 뭐 이렇게 얘기 나오기도 하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입김을 내면 다 거기에 맞춰줄 거냐? 그러면 안 된다. 니네들이 계획대로 해라.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계획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막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수정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계획 자체가 잘못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올라가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보시면 2019년도 같은 때는 해외 주식의 수익률이 좋았어요. 네, 근데 2020년도 같은 때는 뭐 잘 아시겠지만 국내 증시의 상승률이 굉장히 가팔랐단 말이에요. 2018년, 19년 이때는 어떤 시기였냐면 해외 증시의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그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죠. 근데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가 그거 했잖아요. 그래서 금리도 올려놨죠. 그 다음에 뭐 경제 성장도 좋다라고 하면서 미국 증시가 막 치고 나갈 때였거든요. 다른 나라 주식들은 다 빌빌거릴 때였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절대 좋을 수가 없었죠. 그게 이제 2018년에서 19년으로 갔었던 부분인데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완전히 다 똑같아진 거예요. 똑같은 상태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2020년도 같은 때는 이머징 마켓 쪽이 더 가파르게 상승이 나타난 부분 좀 있었죠. 그리고 외국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수익률 따져만 보시더라도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35%에 달하는 수익률이 나왔었지만 이제 이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10%밖에 안 됐죠. 그 다음에 지금 2021년도 들어와서도 국내 주식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국제금리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기술주들 또 주가 폭락한 상황들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보면 국내 주식의 비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 잘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 잘 나는 거 팔아가지고 수익 잘 안 나는 쪽에 물타기 하는 정도의 그런 상황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증시는 많이 올라가 있어.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 많이 올라가 있어서 비중이 더 많이 커졌어요. 차익 실현을 해요. 근데 해외 주식은 오히려 떨어졌거나 수익률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그쪽도 비중을 더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잘 되는 거 빼가지고 나쁜 쪽으로 집어넣는 거. 이게 가장 나쁜 투자법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하고 있다니까. 이게 이제 나쁜 부분이 되겠는 거겠죠. 연평균으로 보시더라도 이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수준을 보시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이제 국내 증시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은 편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수익률이 좋은 것을 파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니들이 팔고 있어서 개인들이 피해를 본다 뭐 그걸 당장 멈춰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왜 잘 나가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왜 해외 주식을 사고 있는 것이냐 라고 질문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모르쇠 일관하고 계속 팔아먹기만 하다가 하도 뭐라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뭐 거지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1% 올려주겠어 뭐 이런 자, 운용이라는 부분은 사실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금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렇게 투자할 것이 아니라 가는 쪽에서는 그 흐름을 타고서 계속 수익을 늘려갈 수 있는 전략을 좀 취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들 같은 경우는 또 전략적인 어떤 수정안을 통해 가지고 대응을, 비중을 축소한다거나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거죠. 안 되는 거는 계속 더 사주고, 잘 되는 건 계속 팔아주고 이렇게 되면은 수익률이 결코 높아질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뭔가 약간 좀 거꾸로 가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이 좀 답답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 잘 살펴보시면 이런 것들 많습니다.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렇게 연기금 쪽 운영하는 모습들이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리밸런싱도 다시 하고 재조정도 다시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한번 맞춰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가냐. 그때는 그게 맞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게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 실정에 맞는 것을 바꿔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시장의 가장 나쁜 주범은 연기금이기 때문에 연기금 수급 동향 계속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래서 딱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익도 안 내는 것 쪽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는 걸까? 자꾸 의문점이 생기게 하네요. 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실적 기대감, 그 다음에 파월의 발언에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거고, 국내 증시 역시도 제조업 지수표가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를 높여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차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 애플카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매도를 미리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정황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당연히 알고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을 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많이 오른 주식, 또 단기적으로 많이 뛰는 주식, 이런 주식들은 조금 피해서 대응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죠. 고점 지옥, 저점 천국. 고점 지옥, 저점 천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네, 수익률 어떻게 나오는지 봤다 그랬더니 국내 주식보다 오히려 안 좋아. 근데 수익률이 좋은 쪽을 팔고 있어. 수익률이 나쁜 쪽은 더 살려고 해. 아, 정말 답답해 미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전달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뭐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죠. 뭐 사실은 이제 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의 그런 그 포지셔닝을 좀 하는 부분이라서 뭐라고 할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네가 그럼 연기금 운용할래? 그러면은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조금만 좀 유연한 대처를 통해서 시장에 좀 맞는 그런 투자 전략과 그 다음에 그런 운용 전략들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들고요. 이번에 뭐 회의를 통해 가지고 1% 늘리겠다라고 얘기 나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싸워서 얻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산전수전 다 겪은 투자자라면 시장과 싸워서 남는 것이라고는 아주 비싼 대가뿐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터득했을 것이다. 좀 씁쓸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지금 이렇게요, 연기금을 비판을 하고, 뭐, 이런 정책들을 비판을 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말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어오니까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기금이 팔고 있는 주식을 피해서 매매를 하신다거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주식들, 그런 것들, 분명히 저거 나쁜 거야.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 피해 가셔야지 되는 거지, 거기에 그냥 정면으로 맞서서 내가 널 부러뜨리고 말겠어. 그러면 무조건 내가 부러진다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답답한 거 굉장히 많은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네, 가슴을 뻥 뚫어줄 만한 것들은 역시 그런 과정 속에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을 갖추고 있는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정책 수혜주들 관심들 많이 가지시고 현재로서도 계속 꾸준하게 진행될 테니까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저는 조금 있다가 9시부터 네, 무료 라이브 방송 진행됩니다. 그래서 88TV와 유튜브를 통해서 또 무료 라이브 방송 진행되니까 9시부터 오셔서 또 저하고 같이 재밌는 시장 이야기 보시면서 이번 주 어떻게 될 것인가 방향성을 조금 가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이따가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